어떤 조건이 참인지에 따라 특정 코드를 실행하고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특정 코드를 반복 수행하는 기능은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기본 재료로 사용됩니다. 이거는 if 문을 말하는 걸 거고요. 이거는 이제 for 아니면 while 문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 역시 유사한 if가 러스트에도 존재합니다. 근데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if는 원래 다른 언어에서는 대부분 스테이트먼트인데 러스트에서는 expression, 표현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화면을 키워주고요. if 콘솔 로그 1 이런 식으로 if 스테이트먼트는 조건이 맞으면은 이 안에 있는 블록을 실행을 해주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그런 단순한 분기문이죠.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여기다가 뭐 리턴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A에다가 할당을 할 수 없습니다. 반면 러스트는 표현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if문 안에 있는 마지막 expression을 변수에 할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메인 함수를 만들고 if true 그리고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매크로로 a를 출력해 볼게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오류가 납니다. if may be missing an else clause. true는 항상 참이 되는 거니까 항상 이 블록이 실행된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가 이제 리터럴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컨디션이 들어간다면 얘가 false가 될 수도 있죠. 그렇다면은 리턴하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냥 지나가니까요. if문은 여기가 true일 때만 이게 실행되고 false일 때는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a는 숫자 i32 타입이 되거나 아니면 리턴이 없으니까 유닛 타입 빈 튜플이 될 겁니다. 그럼 타입이 일관적이지 않고 타입이 나눠지죠. 그렇기 때문에 else를 써가지고 false인 경우에도 일관적으로 i32가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줘야 실행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도 예제는 거의 비슷한데 여기는 그냥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 같은 곳에서의 if랑 똑같이 쓰고 있죠. 조건이 참이면 이쪽을 실행하고 조건이 거짓이면은 이쪽을 실행하고 분기문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스트에서는 분기문 자체가 익스프레션이기 때문에 리턴된다. 마지막 표현식이. 이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만약에 익스프레션으로 사용돼서 A에 할당되는 경우는 세미콜론을 붙여줘야 되고요. 이거 자체가 하나의 스테이트먼트니까요. 근데 만약에 할당하지 않고 그냥 스테이트먼트로 사용한다면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붙이지 않습니다. 이런 아주 디테일한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여기 괄호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도 다른 언어와의 차이죠. 대부분 자바스크립트, 자바 같은 언어들은 이 조건, if 옆에 있는 이 컨디션, 조건에 괄호를 넣어줘야만 합니다. 근데 러스트는 괄호 없이 그냥 expression을 그대로 써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좀 더 읽기가 깔끔하고 좋습니다. 이쪽은 좀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 컨디션은 반드시 불리언 타입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 언어 같은 데서는 if에다가 조금만 바꿔볼게요, 코드를.
오케이, no. 여기가 지금 불리언이 아니라 1 같은 게 들어간다면 바로 미스매치 타입이 떠버립니다. 근데 C 언어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언어들은 if문 안에 뭐 객체가 들어갈 수도 있죠. 이렇게 객체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러스트는 반드시 불리언 말고는 들어갈 수 없다 라는 규칙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오류가 컴파일러에 의해서 아주 명시적으로 자세히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헷갈리더라도 바로 인지하고 고쳐 나갈 수 있습니다. expected bool, found integer. 여기도 똑같은 설명이 나오죠. 루비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언어와 달리 러스트는 불 타입이 아닌 값을 불 타입으로 자동 변환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불을 써줘야 된다. 명시적으로 항상 불 타입의 조건, 컨디션을 제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고요. 이것도 다른 언어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if, else if, else if. 조건을 이제 여러 갈래로 쳐주는 거죠. 그리고 다 모든 조건에 해당되지 않았을 때 마지막 else를 사용을 해주고요. 이렇게 조건 분기가 하나하나 늘어날 때마다 이렇게 경로가 늘어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아까 봤던 바로 이 부분, if를 statement가 아니라 expression으로 사용해서 여기 있는 이 값 중 하나를 넘버에 할당하는, 저희가 방금 했던 것과 완전히 똑같은 구문이죠. 덕분에 러스트에는 사막 연산자가 없습니다. 사막 연산자를 보여드리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 A는 뭐 1이 1과 똑같다 라면은 true 아니면 false, 이런 식으로 조건이 맞으면은 첫 번째 값, 틀리면 두 번째 값을 할당해주는 그런 사막 연산자가 존재하는데, 러스트는 이게 필요가 없죠. 왜냐면 완전히 똑같은 거를 이렇게 구현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고 프린트로 출력을 해주면 true가 나오죠. 그래서 러스트에는 사막 연산자가 없습니다. 한번 사막 연산자를 써볼게요. 뭐 당연히 안 되겠지만 Rust has no ternary operator, 사막 연산자가 없다고 아주 친절하게 오류를 알려주죠. 그래서 대안까지도 제시를 해줍니다. if else expression instead. 대신에 이런 걸 사용하라 라고 컴파일러가 매우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친절하죠. 그래서 이 number라는 변수에는 if expression을 계산한 값이 결과가 바인딩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true니까 바로 이 블록이 실행이 될 거고요. 블록은 항상 마지막 expression을 반환한다 했죠. 그러니까 마지막 expression인 5. 여기는 expression 하나밖에 없으니까 5를 넘버에다가 반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당연히 안 됩니다. 저희가 if만 써도 아까 안 됐었죠. 이런 게 안 됐었던 거죠. if may be missing an else clause. 이게 false일 경우에는 그냥 빈 유닛 타입이 돼버리니까 항상 else를 써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두 개의 타입이 달라버려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 if else have incompatible types, 호환되지 않는 타입, 서로 다른 타입을 갖고 있기 때문에 A가 문자열이 될 수도 있고 숫자가 될 수도 있는 이상한 타입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뭐 타입스크립트 같은 거였으면 가능하겠지만 러스트에서는 반드시 동일한 타입으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뭐 컴파일 시점에 넘버 타입의 변수 타입이 뭔지 컴파일 타임에 이미 알아야 된다. 그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반복문은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매우 자주 사용이 되죠. 러스트에서 몇 가지 반복문이 있는데 루프, while, for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루프 같은 거는 무한 반복입니다. 그래서 뭐 println OK라고 해주면 무한히 반복을 하는 거죠. 끝나지 않고 계속 무한히 반복을 해주고, 이런 건 이제 서버에서 사용이 되죠. 서버는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자들이 요청을 보내면 응답을 무한히 줘야 됩니다. 뭐 100번만 반복하고 끌 게 아닌 것이 바로 서버이기 때문에 루프 같은 게 필요한 거죠. 보통 다른 언어에서는 while true 라고 한다면 이게 루프와 동일한 의미가 되는 거죠. 하지만 러스트에서는 명시적으로 while true 대신에 루프라는 무한 반복하는 키워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뭐 컨트롤 C로 인터럽트를 보내가지고 끌 수도 있죠. 그리고 반복문에서도 역시 expression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반복문. 이 코드를 한번 살펴보자면 먼저 카운터 처음에 0으로 할당을 해주고요. 뮤터블로 뮤터블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수정 가능하게 해주고요. 이쪽만 보면은 무한히 반복하면서 카운트를 1씩 증가시켜줍니다. 근데 카운트가 10이 되는 순간 브레이크를 통해서 이 루프를 끝내줍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옆에 카운터 곱하기 2라는 expression이 있죠. 그래서 브레이크가 마치 리턴처럼 카운터 곱하기 2를 반환해서 리절트에 넣어줍니다. 그럼 카운터가 10일 때 브레이크가 되니까 20이 반환이 되겠죠. 그러면 실행을 해보면 The result is 20 해서 20 나오고 끝나버리죠. 이런 식으로 루프도 역시 expression으로 사용 가능하다. 루프든 while이든 for이든 다 똑같이 가능합니다. 루프 라벨로 여러 반복문 사이에 모호함 없애기. 이건 이제 중점 루프일 때 사용이 좀 되는데요. 루프 안에 루프가 있으면은 이제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로 브레이크로 가장 가까운 루프를 끝낼 수도 있고, 컨티뉴로 2번 반복을 넘겨버릴 수도 있죠. 근데 가장 가까운 루프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루프. 예를 들어서 루프가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운트 1 뮤터블로 해주고요. 카운트 2 뮤터블로 해주고요. 루프 한번 돌 때마다 카운트 1도 추가를 해주고요. 카운트 2도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if로 카운트 2가 10이면 브레이크를 해줄게요.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가 이 루프가 가장 가까운 곳이니까 이 루프는 탈출하겠지만 이 바깥 루프를 탈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아우터 루프 리스턴 이너 루프 리스턴 하면은 아우터 루프는 끝나지 않고 계속 이너 루프만 던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브레이크를 통해서 바깥쪽 루프를 끝내주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라벨링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를 아우터라고 써줄게요. 여기는 이너라고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할 때 아우터라고 해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10번 돌고 아우터 루프가 끝나게 되죠. 처음에 10번 이너 루프를 돌고 카운트 2가 10이 된다면 아우터를 브레이크 해줍니다. 사실 이거 아우터를 지운다면 아우터 루프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돌게 되는 거죠. 계속 루프를 돌고 있는 겁니다. 10번밖에 출력이 안 되는 거는 이제 여기서 10이 되면 브레이크니까 아우터 돌고 이너 돌고 브레이크, 계속 이너가 브레이크 되고 있는 거겠죠. 라벨링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미세한 컨트롤을 해줄 수가 있고요. 중첩 루프에서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겁니다. 컨티뉴는 잘 아실 것 같아서 따로 추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while이 있는데 while 같은 경우는 이제 조건에 따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카운트 1이 10보다 작다면 반복을 할 거고, 카운트 1은 카운트 1, 그리고 카운트 1을 1씩 증가를 시켜주겠습니다. 이러면 0에서부터 계속 출력을 9까지 하고 10이 되는 순간 끝나겠죠. 그래서 9까지밖에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브레이크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for 같은 경우는 이런 배열이라든지 나중에 배울 벡터 이런 것들을 컬렉션이라고 부르죠. 여러 개의 요소를 모아놓은 거. 원래 변수에 들어갈 수 있는 건 하나의 값이지만 이 배열 같은 거는 여러 개의 값을 변수 하나에 넣을 수 있죠. 사실상 이 배열이란 것 자체가 하나의 값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컬렉션들은 전부 하나의 값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 개의 값을 하나의 변수에 넣어주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이 배열이나 벡터의 주소나 구조체 같은 것들이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 메모리 공간에 저장되는 것은 하나의 값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주소들을 참조해 가지고 여러 값들을 읽을 수가 있는 것 뿐이죠. 컴퓨터 입장에서는 하나의 값인 것이 이제 명백한 거죠. 그러면 이제 while로 참조를 할 수도 있겠죠. count 1이 아니라 array라고 하고 index라고 합시다. 그래서 index가 3보다 작은 경우 i 계속 올려주고요. ARR에 i는 ARR i 이렇게 넣어주면 잘 출력이 되죠.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여기에다가 i를 넣어주고 여기다가 값을 넣어주고 참조한 값을 잘 나오죠. 이렇게 while로 할 수도 있지만 사실 while은 좀 조건에 따라 반복이 되고 종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수가 정해져 있는 컬렉션을 순회할 때는 이렇게 while을 쓰는 것보다는 for를 쓰는 게 더 편하죠. 여기 이제 이런 접근 방식의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index out of bound, 인덱스의 길이가 부정확할 때 패닉,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강제 종료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 위험성이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파일러가 루프의 매 반복회차마다 인덱스가 범위 안에 있는지에 대한 조건문 검사를 수행하는 코드를 붙여서 느려진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인덱스를 넘어간 곳을 참조하면은 이제 UB라는 Undefined Behavior 이라는 게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배열 다음 칸에 저희가 자율주행차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이 배열의 다음 메모리 공간에 시속 몇 킬로인지, 현재 100킬로다 라는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자율주행차에서 현재 속도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 다음 칸에 저희가 실수로 접근을 해서 ARR 인덱스 3에 접근을 해서 얘를 만으로 바꿨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엄청난 문제가 되겠죠. 뭐 10,000km가 이제 자동차가 물리적으로 갈 수는 없지만 300km로 할까요? 300으로 바꾸면은 갑자기 이제 급발진이 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해가지고 절대로 자기가 소유한 공간이 아닌 배열 인덱스를 넘어가는 공간에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검사 코드를 붙여야 되는 거고요. for 이라는 걸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인덱스 같은 거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얘 길이가 3이니까 3개를 하나씩 꺼내가지고 다룰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element라고 써주면 이렇게 정확히 3번만 출력이 되죠. 정확히 3번의 반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검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이 어레이의 길이에 맞춰서 반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컬렉션, 여러 개의 요소들이 들어있는 배열이나 벡터 같은 컬렉션들을 순회할 때는 for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성능이나 가독성에서 더 우월하다, 실수할 가능성도 낮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배열 내 값의 개수를 변경시켜도 여기 4가 들어가도 저희가 코드를 수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아서 for가 이 4개짜리 요소임을 알고 4개만 반복을 해주기 때문이죠. 이러한 안전성과 간편성 덕분에 for 반복문은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반복문 구성 요소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while 반복문을 사용했던 예제 3.3-3의 카운트다운 예제처럼 어떤 코드를 몇 번 정도 반복하고 싶은 경우라도 대부분의 러스트시아는 for 반복문을 이용할 겁니다. 또 표준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range 타입을 이용하면 특정 횟수만큼의 반복문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range는 어떤 숫자에서 시작하여 다른 숫자 종료 전까지의 모든 숫자를 차례로 생성해 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range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0.5로 할까요? 자, 이것이 바로 range를 만드는 expression입니다. range라는 객체가 있는데 이제 쉽게 생각해서 그냥 0, 1, 2, 3, 4 짜리 배열을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0 꺼내서 실행하고 1 꺼내서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배열에서 하나하나 꺼내서 실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죠. 아주 간단한 개념이고요. 또 이렇게 reverse라는 반대로 이제 0부터 5까지가 아니라 0부터 4까지가 아니라 4부터 0까지 거꾸로 쓰는 것은 reverse 함수를 사용해주면 됩니다. 그때는 이렇게 묶어줘야 되죠. 이렇게 안 묶어주면 cannot call method rev on type integer. 얘가 더 우선순위를 갖기 때문에 0.5 range에 대한 rev가 아니라 5에 대한 rev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묶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0.5라고 하면은 항상 이제 exclusive이기 때문에 시작은 inclusive, 시작은 포함하고요. 포함하는 걸 inclusive라고 합니다. 시작은 끝은 exclusive,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5를. 그래서 5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0, 1, 2, 3, 4죠. 만약에 포함하고 싶다면, 끝에도 inclusive를 하고 싶다면 는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5, 4, 3, 2, 1, 0 마지막 5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reverse를 없애도 0, 1, 2, 3, 4, 5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if, for, loop, while 등의
제어 흐름문들을 살펴봤는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expression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 range 같은 것도 이제 파이썬 같은 데서 쓰는 거랑 거의 유사하니까 몇 번 사용해 보시면 되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